여러분, 혹시 새로운 곳에 갔다가 이 텃세 때문에 고생했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정말 익숙하면서도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는 텃세라는 것에 대해 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새로 들어간 회사라든지 아니면 동네 커뮤니티 같은 데서 나만 왠지 겉도는 것 같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 쎄한 느낌 다들 아시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하고 억울했던 순간들 아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겁니다. 네, 맞아요. 이미 똘똘 뭉쳐있는 그룹에 새로 들어간다는 거, 그거 진짜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절대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힘든 문제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텃세라는 문제를 한번 완전히 뒤집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텃세는 그냥 나쁜 거고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고정관념을 그냥 확 깨버리는, 어쩌면 듣고 나면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주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에서는요. 텃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와,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보통 우리는 텃세를 부당하고 없애야 할 어떤 나쁜 행동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텃세라는 현상 자체는 그냥 자연의 법칙 같은 거다.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다. 진짜 문제는 그 텃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접근하는 우리의 방식에 있다는 거죠. 와, 관점이 정말 다르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문제의 원인이, 그러니까 그 마찰의 책임이 텃세를 부리는 기존 멤버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 들어온 외부인, 바로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훨씬 더 과감한 주장을 펼칩니다. 아니, 왜 책임이 외부인한테 있다는 걸까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어떤 회사나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죠? 그건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해서 쌓아올린 어떤 좋은 기운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성과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곳이 매력적이니까 우리가 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습니다. 첫째, 그곳이 매력적이라서 당신이 선택해서 갔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그 매력은 원래 있던 사람들이 만든 거다. 그렇다면 거기서 생기는 마찰은 새로운 사람의 접근 방식이 틀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그룹의 텃세나 괴롭힘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그곳의 룰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정말 책임의 화살을 완전히 반대로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럼 알겠습니다. 문제가 나한테 있다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텃세라는 자연스러운 장벽을 넘어서 그 그룹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세요. 부유하고 유서 깊은 가문에 시집 가는 것. 와, 비유가 정말 확 와닿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집에 시집 가면서 나 이제 이 집안 사람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럴 순 없잖아요. 그 집안의 문화와 규칙을 배우고 내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바로 그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하는데요. 바로 30%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그 그룹이 가진 고유의 기운과 문화를 최소 30%는 흡수해야 그제서야 겨우 뿌리를 내릴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30%를 어떻게 채우느냐?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 이기나리 나 이제 여기 사람이야 하지 말고 일단 자주 방문만 하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만 하는 거죠. 둘째, 그러면서 그곳의 문화, 위계 질서, 사람들을 파악하면서 기운을 흡수하는 거고요. 셋째, 특정 한 사람하고만 친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할 때까지가 아니라 그룹에서 먼저 이제 너 우리 식구다 하는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결국 나를 내세우기보단 인내와 노력이 핵심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새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관점을 확 바꿔서 내가 만약 리더다.
우리 조직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우리 팀의 좋은 분위기, 그 기운을 깨지 않으면서 실력 있는 인재를 데려오려면 이 철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거 정말 많은 리더분들이 고민하는 문제거든요. 실력은 정말 좋은데 데려왔더니 기존 멤버들이랑 부딪히고 조직 문화를 다 망가뜨리는 경우 어떻게 하면 이런 갈등 없이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절대로 처음부터 바로 핵심적인 자리에 정규직으로 앉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일단 사이드, 즉 약간은 주변부 자리에서 임시직으로 시작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기존 팀의 기운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사이드 포지션 전략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무조건 3개월에서 7개월 정도는 임시직으로 먼저 채용하라는 겁니다. 왜냐, 이 기간 동안 이 사람이 우리 조직의 환경을 배우고 기존 사람들과 잘 융화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할 시간을 주는 거죠. 이건 기존 팀원들의 노력과 공헌을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결국 조직에 잘 융화되는 능력, 그 자체가 바로 핵심 역량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만약에 지원자가 나는 그런 임시직은 못한다고 거부하면 그냥 뽑지 마라. 왜? 그런 사람은 올바른 인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거죠. 와, 정말 단호하죠? 그만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겸손한 자세를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5장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이 모든 철학을 우리 내면, 즉 관점의 문제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불편하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경우 한번 상상해 볼까요? 회사에 보면 솔직히 저 사람은 나보다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회사에서 잘 버티고 심지어 잘 나가는 동료가 있잖아요. 속 터지죠. 바로 이 답답한 상황을 통해서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교훈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그것 또한 그 사람의 실력이다. 와,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그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살아남든 아니면 윗사람한테 정치를 잘해서 살아남든 어쨌든 그 조직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형태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면 남을 탓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남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있을까요? 이 급진적인 관점의 전환을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